자, 요거 낸드로이드 모델링이 이렇게 다 끝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UV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는 좌우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가 아니라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똑같다고 봐야지.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 시메트리를 꺼주고요. 일단 UV를 처음 시작할 때는 시메트리를 끄면서 시작합니다. 시메트리를 꺼가지고 요 반쪽만 펴서, 반쪽도 이제 펴진 UV가 같이 복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UV 얼랩 UVW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뭐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있는 그 모디파이어 그 모델링 변형 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여기 패널에 있는 메이크 플래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컨스트레인츠가 현재 엣지로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유틸리티에 가서 리셋 엑스폼을 통해서 엑스폼을 초기화해 주세요. 리셋 엑스폼 누르고 리셋 셀렉티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엑스폼이 뜨면은 이렇게 되거든. 우클릭해서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로 합쳐도 되고, 우클릭해서 컬랩스 올로 합쳐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끝났으면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기 하이어키는 에펙트 피벗 올리를 켜서 발끝 그리고 이 중앙에 맞춰주세요. 해당 방법은 모델링 편에 나와 있으니까 해당 방법은 모델링 편에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요거 쓰는 방법, 스냅톡을 쓰는 방법을 그때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얼랩 UVW를 하면 되겠고, 얼랩 UVW 들어가 봅시다. 얼랩 UVW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화면 창이 바뀝니다. 얼랩 UVW 그 화면 창인데, 여기 있는 기능을 다 설명을 해줄게, 하나하나.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처음에 버텍스, 엣지, 폴리곤이라고 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버텍스를 선택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로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더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슈링크로 뺄 수 있다. 간단한 선택법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한 이후 추가로 선택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누르고 추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뺄 수 있다. 엣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엣지로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루프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모델링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링 선택, 그리고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루프 선택, 이걸 고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폴리곤으로 선택해서 폴리곤은 해당 폴리곤을 이렇게 찍어서 선택할 수 있고, 컨트롤 누르고 추가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보면 Select by Element XY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몸과 머리통은 서로 붙어 있는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각각의 덩어리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Select by Ignore Backpacing이라고 돼가지고 박스 모양도 있고 뒤편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요런 박스 아이콘이 있거든.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클릭하고 드래그 했을 때 저게 켜져 있을 경우 뒷면을 선택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뒷면까지 다 선택하려고 한다면 Select by Ignore Backpacing을 꺼야 됩니다. 끄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다 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한 이후에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에 각도가 나와 있고 Select by Plan Angl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특정한 면을 선택했을 때 이 면과 접한 면이 15도 이내일 경우에는 동시에 선택해줘요. 이게 알아듣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평평한 곳을 다 비슷하게 선택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이해되는 것 같지?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보니까 앞면에 여기는 그 각이 그렇게 크게 꺾이거나 그러지 않고 비슷비슷하잖아. 그래서 선택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꺼주면 되겠고, 이거는 Select by Smoothing Grou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무딩 그룹은 1번으로 배정해 놓고 선택하면 1번이 선택되고 2번 누르고 선택하면 2번이 선택되는데, 현재
현재의 오브젝트 스무딩 그룹은 전부 1번이기 때문에 1번만 선택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UV를 굉장히 빠르게 펴는 법도 존재해요. 나중에 이제 그거 활용법에 대한 것도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랩이 있는데, 이 랩은 스플라인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는데 신기능인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리뷰를 다루든가 할게요. 컨피규어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서 맵 심, 그리고 필 심, 그리고 씬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다 그냥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옵션이에요. UV 잘리는 면을 얇게 볼 거냐, 두껍게 볼 거냐, 안 볼 거다, 볼 거다, 뭐 이런 걸 체크하는데, 이거 괜히 건드리지 마십시오. 기본으로 놓고 그냥 써요. 왜 또 막 건드린 다음에 선생님 잘린 면이 안 보여요 이러면 분명히 내가 이거 설명해준 거 신기해서 눌러보다가 이상하게 눌러가지고 꺼놓고 그냥 저장하고 집에 갔을 경우에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프로젝션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프로젝션을 켜기 위해서는 하단부에 보면은 에디트 UVW라고 있습니다. 에디트 UVS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여기에서 오픈 UV 에디터를 켜서 이렇게 옆에 켜주고 화면을 조금 크게 키운 다음에 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왼편에는 UV, 오른편에는 모델링 이래가지고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프로젝션을 걸려고 하는데, 프로젝션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3D 오브젝트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랜드로이드를 이렇게 귀엽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이제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UV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이거를 3D를 이렇게 쫙쫙 펴가지고 얼굴을 막 이렇게 쫙쫙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위로 오려서, 팔 같은 경우에도 팔도 이렇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넓게 이렇게 쫙쫙 펴주고, 여기도 이제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넓게 펴주고, 여기도 몸통도 다리랑 구분해가지고 몸통은 앞쪽은 이렇게 피고 뒤쪽도 이렇게 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페이퍼 크래프트 같은 거 해봤어요? 종이 접기 막 그런 거? 막 풀로 붙여가지고 종이 모델링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근데 조립 전 상태로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립 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 설명을 왜 했냐면은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 거울 같은 걸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을 둬요. 그래가지고 거울에 통과하는 상의 형태를 2D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젝션이에요. 사진을 찍는 거야, 일종의.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옆에 이 왼쪽에 보이는 요 UVW 있잖아요. 여기다가 상을 이런 식으로 투영을 시켜줘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줘.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전체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컨트롤 A입니다. 단축키 다 선택됐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이 상을 투영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플래너 맵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이런 가이드 박스가 나오는데, 가이드 플랜이 나오는데, 요게 위에서 아래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온 걸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를 눌러보니까 측면으로 왔어요. 측면으로 오니까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보이는 걸로 투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Y를 눌러보니까 Y는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투영이 된 걸로 해서 정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과 완전히 같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영을 해준 다음에 투영을 했으면은 UV가 끝난 건가요?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2D 상에서 이거를 편집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 프로젝션을 걸어 놓으면. 나머지 프로젝션은 왜 딱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나머지 프로젝션은 캐릭터를 필 때는 그렇게 썩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설명을 다 해줄게요. 자, 이거 일단 엘리멘츠로. 자, 이렇게 반원형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실린더칼이라는 거 있어요. 실린더리칼 맵. 요거 X축, Y축, Z축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 띄워준 다음에 이걸 요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렇게 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실린더컬 맵을 이렇게 끈 다음에 얘를 요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통 이렇게 펴진 애를 이제 제대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리쉐이프 엘리멘츠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릴렉스를 써줘야 됩니다. 항상 가장 많이 쓰는 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리쉐이프 엘리멘트하고 밑에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에서 릴렉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릴렉스를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 방에 바뀌니까 이게 뭐 한 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더레이션을 5로 바꿔놓고 조금씩 이해가 되도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변경점이 없을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게 스타트 릴렉스예요. 끝까지 가요. 그냥 한 방에 쫙. 그래가지고 저렇게 펴주게 된다. 이러면 이제 앞쪽은 얼굴이고 옆쪽은 뒷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린더나 아니면 플래너 맵까지는 그럭저럭 여기서 쓸만 하겠는데 스피어 이거는 쓰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거는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UV를 한 번에 펼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즈모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아 내가 지금 피려고 하는 오브젝트의 위치가 어디쯤이다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이걸 끄세요. 그 다음에 또 스타트를 해줍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방금 전과 같이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뭐 요거는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박스는 뭐 하는 거냐면은 박스는 말 그대로 이 박스에 맞도록 이거를 잘라주는 거를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스의 위치나 이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저게 저런 식으로 UV상에서 저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박스는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닌 것이 박스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박스 형태의 오브젝트에 한해서 박스를 쓸 때 매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 반듯하게 펴야 될 때 내가 특정한 오브젝트를 다 잘라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매우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로 자른 다음에 박스로 잘랐을 때는 요거를 꺼주고 박스를 꺼준 다음에 얘를 배치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2D 상에서 Select by Elements를 누르면 3D 상에서 그 Select by Elements를 쓰는 것처럼 덩어리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요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요렇게 나눠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걸 사람 손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나뉘어 있던 거를 아예 그냥 모아 볼게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보면 Arrange Elements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딩을 0.03까지 넣어주고 이게 3%의 이격을 두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팩 투게더를 눌러주면 요 옆에 팩 노멀라이즈를 눌러주면 요런 식으로 3%의 이격을 주면서 요런 식으로 UV를 배치를 해줍니다.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인 거냐 라고 하면은 얘는 보면 그림을 그리면 이게 만약에 포토샵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브러쉬질을 하면은 여기까지 끊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다가 일로 넘어가면은 뚝 끊기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림 그릴 때 매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손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플랜으로 하나로 이렇게 XYZ를 눌러서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릴렉스를 해서
최대한 하나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면이 고루 퍼지게 한 다음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손맵에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말로 가면 그때는 UV를 쓰는 법이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얘기를 또 해줘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해주자면 이제 밑에 쪽으로 넘어가게. 이제 프로젝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겠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몸통을 할 때는 몸통은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이거를 구간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줄게요. 자, 이제 이거 덩어리 선택하는 거 끄고 엣지로 넘어간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재활용 같은 거 할 때 박스를 핀다고 한다면 박스를 이렇게 있으면 박스를 필 때는 박스를 다 피면 요런 식으로 돼서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이 전개도라고 하는데 이 점선에 나와 있는 대로 접어주면 이게 상자가 되는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럼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게 돼 있는데, 그럼 원통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원통은 이거가 똑같아요. 원통은 요렇게 펴줘요. 여기만 잘라주는 거예요, 원통은. 그 얘는 뭐예요? 왼쪽에 얘는 원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원통 모양대로 자를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을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모델링을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UV상에서 잘라주게 될 건데, UV상에서 자를 때는 이제 무슨 단축키를 쓰게 되냐면 이 밑에 있는 익스플로드 중 브레이크를 쓰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눌러주면, 자, 이제 여기서 이게 2D 덩어리로 잡기 클릭해 놨으니까 클릭하고 이동해주면 덩어리로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떨어지게 돼요. 그럼 저런 식으로 분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있는 부분. 그래가지고 손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고 컨트롤 B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엣지를 다시 클릭해서 엣지를 여기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B, 그 다음에 덩어리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잘려 있다면 스타트 릴렉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엣지를 선택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손도 잘라주게 될 건데 안쪽과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컨트롤 B.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릴렉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주고 컨트롤 B, 그리고 끝에 부분도 잘라서 컨트롤 B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 이상의 모델링들은 나중에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사각형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UV 피는 도중에 모델링을 수정하면 되게 안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수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클릭을 해서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로 UV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UV가 날아간 게 아니에요. 저장이 된 거예요, 오브젝트에. 그리고 밑에 쪽에 엣지를 2개를 선택을 해주고 커넥터로 여기를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UV를 켜주면 요런 식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UV를 펴놨던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운데 엣지만 하나 생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UV를 고쳐야 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UV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버텍스에서 그냥 중간을 내가 이어가지고 선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저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델링에 UV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UV를 내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 모델링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모델링 수정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뭐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배 중간에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을 백스페이스로 빼줬을 경우에는 UV에 영향이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챔퍼를 만든다, 그러면 UV에 영향이 갑니다. 챔퍼를 썼을 경우에 UV가 다 찌그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UV를 그렇게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모델링을 고친다 라고 할 때는 뭐랑 뭐를 써야 된다? 커넥트랑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써서 엣지에서 루프를 빼거나 아니면 링 상태에서 커넥트를 연결해서 루프로 이렇게 면을 넣어주거나 이런 거는 해줄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얼렘 UVW로 다시 돌아와서 오픈 UV 에디터를 열고 다시 또 쭉쭉 가겠습니다. 엣지를 선택해가지고 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목과 어깨 쪽을 컨트롤 B로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줬을 경우에 다시 이제 리쉐입 엘리멘트에서 릴렉스를 켜주고요. 스타트를 해주면, 아이고 선택을 하고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다 눌러버렸네 그냥. 자, 여기를 하고 스타트를 이렇게 쫙 눌러주면 요런 식으로 펴지게 됩니다. 이게 캐릭터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볼 수 있는 UV의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클릭해서 컨버트 에디터블 풀리하고, 지금 현재의 모델링이 UV를 제대로 펴가지고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확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메트리를 놓고 그 다음에 M을 눌러서 메테리얼을 띄운 다음, 메테리얼에다가 지금 낸도로이드라고 메테리얼이 적용되어 있는데 맵을 열고 디퓨즈 컬러에서 체커를 선택한 다음 타일링을 20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서 적용해주고 보여지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얼굴이 지금 얼굴에 들어간 사각형이 몸에 들어간 사각형보다 크죠. 이럴 경우에는 얼굴에 그리는 브러쉬의 크기가 몸에 그리는 브러쉬의 크기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UV 크기를 이렇게 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정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자세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례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네모난 거 이만한 거를 넣었을 때랑 여기에다 네모난 거 이만한 거 넣었을 때는 여기서는 네모가 이렇게 표시되겠지만 위에서는 네모가 동그라미를 다 먹어서 전체가 그냥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UV는 언제나 각각의 그런 잘려있는 애들끼리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 균형을 너무 크게 깨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방식을 쓸 수 있겠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얼랩에 들어가서 오픈 UV 에디터를 연 다음에 현재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애들을 전체를 다 선택하고 리쉐입 엘리멘트에서 릴렉스를 고른 다음에 릴렉스를 한번 눌러주면 전체를 기준으로 크기를 다시 한번 재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크기가 서로 다 1대1대1로 비율이 다 맞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레인지 엘리멘트에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커스텀을 눌러주면 그냥 여기에 맞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그냥 크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줄 경우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쪽을 칠하다가 브러쉬의 크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있는 그 바디 쪽에다가도 같이 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그런 쉐입과 쉐입들은 서로
적어도 브러쉬의 크기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간격 조정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어레인지 엘리멘트 쪽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박스 있죠? 거기서 패딩 값에서 여기 003번을 누르고 왼쪽에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팩 노멀라이즈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맞게 이렇게 바꿔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패딩 값이 크다 그러면 해당 패딩 값에 맞춰가지고 이게 왜 크기가 변하지 않지? 패딩 0.1 엔터 그대로 들어오네. 0.1 엔터 0.1 팩 여기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닌가? 이거였나? 이거구나.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넓게 벌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요 아래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패딩 값을 0.1로 맞춘 다음에 OK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서로 간격을 뚝뚝 떨궈가지고 배치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이쯤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계산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보네요.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라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거 잘못 자른 것 같다, 다시 붙여야 되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 부분을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엣지에서 선택해야 되겠지. 엣지에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스티치에 보면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커스텀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와서 이런 식으로 붙게 돼요. 근데 지금 끝부분 같은 경우에 제대로 안 붙었으니까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와서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인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3번을 누르고 엘리멘트를 누른 다음에 전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폴리곤 앵글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띄워줘야 돼요. 그 중간 부분에 여기 같은 경우에 요거를 한 요 정도까지는 띄워야 여기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띄워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 정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UV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UV를 내가 포토샵에서 이거를 직접 칠해가지고 그림을 넣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냐면 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렌더 UV 템플릿을 눌러주면 이렇게 렌더 UVS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시가 나왔을 때는 이제 2048로 해가지고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2048 아니 1024로 합시다. 그냥 1024로 하면 1024 넣고 밑에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렌더 UV 템플릿이라고 맨 아래 큰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미지니까 JPG로 해서 그냥 저장을 합시다. 렌더로이드 UV 저희 다른 UV가 하나 더 있으니까 아니다 그냥 덮어 쓰자. 자, 세이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줄 때 이거 퀄리티는 뭐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이거 100으로 꽉꽉 다 맞춰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 0으로 해놓지만 마세요. 퀄리티를. 선생님이 상관없다고 해서 0으로 맞췄어요 잘했죠 뭐 이러면 안됩니다.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자, 90 이거 저장을 하면 되겠고 끄고. 자, 렌더 UVS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또 보도록 할게요.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해서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띄워놓고 익스포트를 하거나 이대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UV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모델링이 외부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한 게 무쓸모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저장을 하라.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한 상태에서 매테리얼 에디터에다가 넣어놨던 체커 여기를 유심히 보시고, 자, 이쪽에서 방금 전에 저장을 했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제 낸도로이드 UV 여기 있었지. 이거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옆쪽에다 놓고, 포토샵에서 이렇게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위로 올려주고, 밑에 거는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럼 밑에 거 흰색 깔렸죠. 그 위에 거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의 옵션을 디퍼런스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위쪽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이 위에 레이어에다가 내가 낸도로이드의 색을 고르고 싶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지죠. 그래가지고 머리 하늘색, 그리고 밑에 몸이랑 이거 옷이랑 뭐 이거는 군청색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칠해줍니다. 큰 고민할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칠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 이제 맨 위에 이 선은 꺼줘야 되겠죠. 왜냐면 선이 켜져 있으면 선 또한 텍스처에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모델링에 적용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꺼주고, 이거를 저장을 할 때는 PSD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이름의 다른 애들이 없구나. 자, PSD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 UV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고, 오케이 해주고, 여기 저장이 됐죠, 파일이. 그럼 이 저장된 파일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디퓨즈 라인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적용한 게 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시메트리를 눌러가지고 보면은 제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미지에다가 잠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가르는 게 낫겠다. 여기에서 요렇게 됐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면 저장을 한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요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맥스에 넣을 수 있는 것까지에 대한 방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